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유족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지자 곳곳에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여순사건 당시 발생한 재산 피해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을 연구해온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개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건 지난 7일. 지난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단축된 것 등을 언급하며 원안보다 후퇴한 법안에 동의한 소병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유족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유족들에게 이해를 구한 뒤 일부 규정을 삭제했는데 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난 지금 뜬금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며 유족들을 갈라치게 하고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했던 겁니다. 여수와 순천 등 5개 유족회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일 소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연구소 측과는 어떠한 연대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일 소장은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정성 없는 정치적 행보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논평을 냈다는 입장이지만 유족회 측은 오히려 이 소장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 여순사건 피해 접수가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족회와 시민단체 간의 불협화음까지 불거지자 진상규명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유족들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다 가지고 힘을 다 쏟아도 될 듯 말 듯 할 때 이게 될 일이냐. 나쁘러운 일이다 이게.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는 9월쯤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족회와 연구소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마른 장마가 계속되면서 전남 지역 저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 중인 전남의 1,055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현재 38.6%로 지난해 76.6%, 평년의 62.2%에 크게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수원지인 장흥댐의 저수율은 41.5%, 주암댐은 24.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먹는 물 저수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핵심 공약인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을 두고 지역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광양시와 의회가 적잖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 이 공약 사업은 정 시장이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2호 결제로 처리될 만큼 비중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현재 계획 중인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안은 만 19세 이하의 100만 원, 만 20세 이상의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늘어 제3회 추경을 통해 소요 예산 532억 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제311회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지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좀 선순환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의회와 노력해서 시민들 의견 더 듣고 그렇게 지급 계획들을 확정지어 나갈 계획입니다. 시의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안에 대해 광양시 의회는 고민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시 집행부가 계획한 재난생활비 지급 액수의 세대 간 편차가 너무 커 집행부의 의견대로 추진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생활비 지급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시 집행부 안건이 상정되고 임시회가 열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급하는 데는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원 규모나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된다. 협치와 소통을 내세우며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광양시와 제9대 광양시 의회가 제4차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이라는 첫 번째 쟁점 한 건에 대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라남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노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동 개최자인 전라남도의 느슨한 대응이 아쉽다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관계가 10년 전보다 후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시장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병폐가 시대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시민들과 함께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광양항이 액체 화물 처리량 전국 1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광양항에서 처리한 액체 화물은 전체 액체 화물의 26.6%인 1억 4,350만 톤으로 전체 1위인 울산항의 1억 4,858톤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두 항만의 액체 화물 처리량 차이는 2013년에는 4,079만 톤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508만 톤으로 전체 처리량으로 따지면 0.9% 차이까지 줄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최근 여수광양항의 액체 화물 처리량 상승폭을 감안할 때 올해 울산항을 앞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가 치솟으면서 홀몸 노인이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한 끼를 챙겨 드시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물품을 기부할 수 있는 마을 곳간을 설치했는데요. 선한 마음들이 그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송정일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커다란 냉장고가 놓여 있습니다. 손수 담근 매실청부터 간편하게 조리해 먹는 즉석 식품까지 주민들이 갖가지 물품들을 채워 넣으면 어려운 이웃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마을 곳간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진짜 참 생활하기 힘드는데 좋으네요. 저도 안 쓰는 거 좀 갖다 놓기도 하고 서로 갖다 먹고. 익명의 기부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음식들로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65살 이상 고령층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자 주민들이 직접 복지 사업을 기획해 지난달부터 실행된 겁니다. 현재 마을 곳간에 모인 기부 물품은 총 240여 개로 하루 7명의 어르신이 이곳을 찾아 필요한 음식이나 식재료를 골라갑니다. 인기가 좋아 마을 곳간 2호점 추가 설치도 계획 중입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 경제적 상황에서 내 이웃을 위해 선한 마음을 가지신 주민분들이 있다는 자체가 이 동네가 아름다운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남구와 북구에도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식재료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언제든 기부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워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물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양방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제가 힐링을 더 얻는 것 같아서 좀 힘이 납니다. 물가 때문에 누군가는 밥 한 끼 해결하기에도 어려운 시기. 주민 간 나눔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국내 첫 슬로시티로 인증된 신안군 증도에 천천히 걸을 만한 새로운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숲을 만들었는데 향기가 일품인 태산목을 줄지어 심었더니 또 하나의 가볼 만한 곳이 생겼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푸름을 더하고 있는 변원. 논두렁을 따라 2km 연장의 곧은 길이 생겼고 주변은 빽빽하게 나무가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잎도 크고 꽃도 큰 나무 태산목.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단원고에 기증했던 나무로 과거 미국 지폐를 장식한 나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해안 통영, 거제, 여수 등 남해안 지역에서 자라고 있던 태산목 4,000그루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태산목으로 꾸며진 국내 유일한 정원이자 국내 최대의 태산목 군락이 됐습니다.
10년에서 30년생까지 태산목들을 거의 나무들을 거의 한 70% 이상은 저희들이 다 이렇게 공수를 해가지고 식재를 하였습니다. 북서풍 길목의 마을을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이 일석이조가 됐습니다. 여름에 꽃이 피고 겨울에도 잎이 푸른 태산목뿐만 아니라 봄에 꽃이 피는 돈나무와 철쭉, 가을 단풍까지 10만 그루 나무가 사계절 쉼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몇 킬로 심어놨는데 뭐 전국에도 이런 길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들 좋아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태산목은 더 넓은 그늘을 선사하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모든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일시 정지 의무가 더욱 강화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의무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 통합미곡 종합처리장을 방문해 쌀값 하락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80kg당 22만 7,212원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 하락해왔으며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8만 원 선이 무너진 17만 8,404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장기간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오는 14일부터 재개됩니다. 7월 14일 오전 8시 10분 퍼시픽항공의 베트남 나트랑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운항이 다시 시작되고 퍼시픽항공은 16일부터는 다낭 노선을 4일 주기로 운항하고 제주항공은 다낭과 방콕 등의 노선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운항합니다.